안녕하십니까. 대전보건대학교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8주에 걸쳐서 진로 취업 교과목 중에서도 커리어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신지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진로 취업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패스와 넌패스가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패스를 해야지만 여러분들 졸업 요건에 만족하셔서 졸업을 하실 수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패스를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패스의 기본 요건에 대해서 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패스가 되기 위해서는 출석을 잘 하시는 것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출석 체크가 정확하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이 수업을 들으실 때에는 동영상의 끝까지, 마지막까지 정확하게 들으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출석 체크가 된다라는 것 기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쭉 하다가 제가 중간에 이제 뭐 끝나는 것 같아요. 그죠?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됐다. 나 다 들었다. 라고 생각하셔서 동영상을 끊지 마시고 반드시 정확하게 끝까지 다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은 과제예요. 제가 8주 동안 진행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총 3가지의 과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 과제들을 정확하게 성의 있게 잘 작성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아무리 나 혼자서 열심히 수업을 들으면서 작성을 했다고 해서 그 과제가 확인이 되지 않지요. 반드시 여러분들 학교 LMS 시스템에다가 업로드를 해 주셔야지만 우리 친구가 굉장히 열심히 수업을 들었구나, 정확하게 잘 들었구나 라는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업로드하는 것까지 마무리를 하셔야지만 3가지 모두 다 업로드를 하셔야지만 과제가 마무리가 된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모두 다 만족이 되었을 때 이 진로 취업 교과목 과정은 다 패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 반드시 이 2가지 요건 만족하셔서 패스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수업을 좀 진행을 해야 될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8주 동안 저와 함께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 소개를 좀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할 제 이름은 신지혜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쭉 8주 동안 수업을 듣고 나서도 혹시 우리가 나중에 인연이 돼서 또 만났는데 그때 저 선생님 기억은 나요? 까지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카라고 해서 as known as라고 해서 일종의 별칭이라고 이야기하죠. 제 별칭으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칭은 절세미인입니다. 굉장히 당황하시는 우리 신입생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뭐라고? 선생님께서 별칭이 아무리 별칭이지만 절세미인이라고?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별칭은요, 굳이 제가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제가 타고나기를 절세미인으로 타고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생일이 3월 29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3월 29일 날은요, 김태희 씨, 아이린, 그리고 설리 기타 등등 굉장히 절세미인만 태어났다는 3월 29일이라고 실제 기사에 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나니 어쩔 수 없이 이날은 절세미인만 태어난다고 하니 나 또한 절세미인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절세미인과 함께 8주 동안 좀 즐거운 커리어 내비게이션 과정들을 진행을 할 예정에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한 학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친구들 만나지 못하고 또 선배들과 깊이 있게 사귀지 못하고 아직은 그런 단계에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었을 때 저처럼 꼭 꾸직 이렇게 절세미인, 미남 이런 이야기 하실 필요는 없지만 나름대로 나를 좀 기억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으로 나를 소개를 할까?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면 좋을까?
라는 부분들을 조금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소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와 함께, 절세미인과 함께, 다음 주에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절세미인. 그래서 절세미인과 함께 우리 과정들을 쭉 알아볼 텐데요. 오늘의 그 과정은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커리어 내비게이션 과정 안내를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내용이 진행이 되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주 동안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된다 라는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과정 안내를 하고 나서 오늘은 첫날이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즐겁게 우리가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떤 기대들을 했고 어떤 생각들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때?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좀 더 내가 주도적으로 좀 알찬 대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신경 쓰고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지 우리의 긍정 에너지를 좀 올려서 좀 더 주도적으로 우리가 괜찮은 대학 생활을 하기 위한 그 과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나시니까 함께하는 대학생활 정복하기 안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8주 동안은요, 온 주인공이 나신임이라는 친구예요. 이 나신임이라는 1학년 신입생 친구와 함께 커리어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 보면, 아, 내가 대학 생활을 이렇게 좀 알차게, 나름대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잘 보낼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대학 생활을 정복하기 위해서 출발을 해볼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오늘은 대학 생활을 잘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나의 마인드, 나의 마음,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두 번째 차 주에는요, 마찬가지로 대학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내 마음만 준비돼서는 안 되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까라는 기본 자료들, 우리가 어떤 재료들을 좀 모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나가면 좋을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주차에는 대학생활 잘하기 두 번째 시간 가질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주차가 되면 Who am I? 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갑자기 영어 나왔지요? 자, 3주차에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주관적인 생각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해서 그냥 저는 절세미인이에요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의 경험들, 내가 그동안에 노력해왔던 것들을 가지고 현재 나의 모습을 좀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 3주차에 과제 나갑니다. 과제. 자, 그래서 과제와 함께 나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과제도 뭔가 자료를 찾고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겠구나. 나에 대한 이야기가 과제로 나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3주차에 그렇게 알아보고 나면, 자, 4주차에는 우리가 현재 나의 모습을 알아봤다면 조금은 객관적으로, 그죠? 직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나의 진로와 관련한 나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나의 모습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미리 좀 진단을 해오시는 것 제가 3주차에 미리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진단 결과를 가지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5주차로 넘어갑니다. 자, 5주차로 가면 이제 나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부, 우리 전공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대부분의 우리 신입생분들께서 이미 내가 한 학기를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전공에 대해서 좀 알고 있고 또 더 중요한 건 이미 입학할 때부터 어느 정도 우리 전공은 좀 진로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전공에 대해서 저 알고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제로 졸업을 앞둔 선배들을 만나보면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생각보다 내가 공부한 것들, 그리고 내가 공부한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가 깊이 있게 전공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내가 공부한 것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어떤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6주차가 됩니다. 6주차가 되면 내가 나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내가 하고 있는 공부에 대해서도 알아봤다면 그것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좀 더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들로 이런 부분들 찾아보시고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라는 부분들로 제가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지금까지 쭉 정리한 부분들을 통해서 실제 나의 목표를 좀 설정하고 그 목표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7주차에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7주가 지나고 나서 8주차가 되면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죠? 아쉽게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되면 이렇게 쭉 정리된 이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대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 어떤 경험들을 하고 어떤 커리어들을 쌓아나가면 좋을지 라는 부분들을 같이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쭉 거치고 나면 나름대로 여러분,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의 각자가 내가 대학 생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얻어가야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시간들을 보내야겠구나. 라는 것들이 정리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3주차와 5주차와 마지막 8주차에 과제가 있을 거다. 라는 부분들 기억을 하셔서 함께 저랑 같이 1시간 쭉 하시고 나면 중요한 건 사실 우리 신입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다가 나름대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원칙 중에 하나는 과제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많이 힘들여서 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충실하게 따라오시면 어느 정도 과제가 좀 정리가 되고 과제가 정리가 된 것들을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서 LMS에 올리기만 하면 되게끔 그죠?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만 잘 따라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죠? 우리가 이 8주차에 거쳐서 쭉 진행이 될 텐데 일단 그 첫 시간으로요. 같이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드디어 우리 나신입 친구는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대전보건대학교에서 합격 소식이 옵니다. 그죠? 내가 직접 확인한 경우도 있고요. 뭐 전화가 걸려온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합격 소식을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실 나신입은 나잖아. 내가 지금 나신입이지요. 그죠? 그래서 한번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 대전보건대학교에서 합격 소식을 들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그죠?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글쎄요. 오히려 좀 약간 덤덤했던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약간 이런 생각도 하지 못할 만큼 약간 덤덤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조금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죠? 뭔가 좀 정리가 된 것 같고, 뭔가 결정이 되어서 약간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친구들은 어때요? 드디어 대학생이다. 시작이다. 뭐 이런 약간 설레임을 가지셨던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 대부분의 생각들은 어쨌든 나름대로 긍정적인 생각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나름 기대도 있었고, 그죠? 설레임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안도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분을 가지고 우리가 대학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대학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어떤 걸 기대하셨어요? 잠깐만 우리 2월 말, 3월 초 이때로 한번 쓱 돌아가 볼까요? 물론 2월 말 3월 초가 굉장히 아주 우리에게 좋은 상황만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돌아갔을 때 우리가 대학 생활을 시작하기 직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기대를 하셨나요? 나름 뭐 각자 굉장히 달라요. 그죠? 이 수업을 들으시는 모든 신입생분들이 만약에 100명이면 100명 모두가 다 다른 생각들을 하시고 다른 기대감들을 가지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기대들을 했었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는 잘해보자. 그게 무엇이든 어쨌든 내 나름대로 2년 동안 혹은 3년 동안 잘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란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잘해보자가 뭐야? 라고 들어가 보면 기왕이면 나 수업도 열심히 들을 거야. 그죠? 나 수업 열심히 들어서 좀 좋은 학점으로 우리 장학금이라는 거 한번 받아볼까? 뭐 이런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어떤 친구들이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같이 입학하는 우리 동기들하고도 좀 잘 지내볼까? 더불어서 사실은 이렇게 대학 생활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실제로 굉장히 비슷한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계속 만날 수 있을 텐데 선배들하고도 좀 잘 지내볼까? 기왕이면 그동안은 우리 여지껏 선생님이라고 불렀었는데 드디어 우리 교수님들 만나서 교수님들하고도 좀 잘 지내볼까? 뭐 이런 생각할 거고요. 또 나름대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죠? 좀 자유로움을 만끽해볼까? 나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서 여행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요. 뭐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고 혹은 연애도 한번 제대로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보니까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던데 나 그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해볼까?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 어떻게 다이어트도 좀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것들, 그죠? 굉장히 다양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보는데 사실 그것들을 조금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공부도 한번 열심히 해보고요.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할 거고 친구나 어떤 동아리 활동들 한번 열심히 해볼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연애도 한번 잘해보고 싶고 여행도 한번 가보고 싶고요. 그죠? 그리고 외모 관리도 잘해야 될 것 같고 기왕이면 장학금이라는 거 한번 받아볼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란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하는데 실제로 대학생들에게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내가 개강을 하고 나면 하고 싶은 게 어떤 활동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봤더니만 이런 활동들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어학 공부, 취업 준비, 친구들하고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좋은 관계, 캠퍼스 커플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럴 수 있겠죠. 캠퍼스 커플 한번 해보고 싶어요. 기타 등등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하고 싶은 활동들을 가만히 보면 위에 부분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미래에 관련된 부분들, 그죠? 내가 앞으로 미래들을 좀 잘 꾸리기 위해서 잘 살아내기 위한 활동들도 하고 싶으면서 동시에 중요한 건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나의 어떤 개인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좀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했고요. 그렇다면 대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실제 신입생들은 구체적으로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면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해봤더니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CC 안 빠지죠. 굉장히 중요한 건 연애라는 것에 자체에도 로망이 있지만 기왕이면 어떤 교정 내에서 그죠? 학교 내에서 CC 한번 해보는 것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대학생이 되고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저 독립해보고 싶어요.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르바이트 좀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해외여행.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해외여행의 꽃은 대학교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왜 대학교 때 방학만큼 내가 긴 시간의 어떤 여유를 만드는 일이 쉽지 않더란 이야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해외여행을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요. 1위는 뭘 것 같으세요?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 굉장히 놀랍습니다. 1위는요, 이거예요. 장학금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정해진 생활들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안에서 계속 공부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대학 가면 굉장히 자유를 누리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가서 장학금이라는 건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도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 보면 내가 대학 가서 대학생으로서 해야 할 공부를 좀 제대로 해서 그것들을 인정받아 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더란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자, 이걸 보면서 나름대로 맞아. 나도 그랬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신입생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 다른 거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가만히 보면 나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그 어느 것도 놓치고 싶지 않아. 제대로 좀 학교 생활 했으면 좋겠어.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 이미 한 학기가 지나갔어요. 그죠? 한 학기가 지나가고 우리한테 남은 시간 생각해 보면 짧게는 뭐 3학기, 많게는 한 5학기 정도 남았습니다. 1학기 때처럼 그렇게 시간이 간다고? 라고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길지 않더란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들을 나는 허투루 보내지 않고 나름대로 굉장히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하더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한 학기 살아보셨으니까 아실 것 같아요. 어때요? 막상 내가 한 학기는 물론 지금 특수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조금 다른 대학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그죠? 이전에 선배들과는 좀 다른 대학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학기 살아보니 어떻게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알차게 할 수 있던가요? 물론 그런 친구들도 전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미 나 생각해보면 정말 한 학기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게 참 이게 쉽지 않네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개강하고 과제하다 보면 중간고사가 오고 중간고사 끝나고 또 과제하다 보면 기말고사가 되고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종강하고 성적표 오고 다시 수강신청 시작하면 개강하고 이 과정이 그냥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가더라 라고 선배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물론 저는 우리 대전보건대학교 신입생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굉장히 열심히 생활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만나왔던 대전보건대 친구들이 이미 그렇게 생활하는 모습들을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그냥 단순히 열심히만 살다 보면 이 과정의 반복일 수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들을 기왕이면 내가 좀 더 알차게 꾸려서 지낸다면 좀 다른 결과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한 학기가 지난 상태에서 여러분들 내가 신입생으로서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으신가요? 혹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래, 그죠? 그때 내가 늘어지지 말았었어야 했어. 그때 내가 빨리 책상 앞에 앉았었어야 했어.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어쨌든 집에서 나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다면 그 시간에 뭐라도 했으면, 그죠?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저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상반기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상반기 초에는 어쨌든 상황적으로 나한테 주어진 시간들이 좀 많으니 그 시간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자격증을 따려고 했거든요. 자격증 하나를 취득하려고 책을 샀어요. 근데 아시죠? 책의 앞에 제일 앞부분만 이렇게 까맣게 닳게 됐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좀 늘어지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듣는다든가, 그죠? 내가 정말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것들만 간신히 하면서 보낸 시간들이 생각보다 많더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살아요. 그죠? 자,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그 생활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미 잘 지내고 계셨던 분들도 좀 더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지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하나의 예로요. 이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2016년에 여러분들 중학생이셨나요? 그죠? 자, 2016년도에 그 브라질 올림픽 때 펜싱에서 금메달을 딴 박상영 선수입니다.
혹시 이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고요. 혹은 아니면 내가 이 장면을 보지 못했더라도 그 이후에 뭐 매스컴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분이 이제 책도 냈어요. 그죠? 그 책을 통해서라든가 뭐 여기저기서 아마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이 펜싱에서 에페라는 종목은요. 에페라는 종목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어딘가 찌르기만 하면 점수를 내는 종목이래요. 그리고 총 3라운드로 이루어지는데 3라운드마다 각각 점수가 다른 게 아니라 점수가 쌓이는 거예요. 쌓여서 3라운드까지 진행을 해서 총 9분 동안 진행을 했을 때 점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 아니면 9분이 되기 전에 먼저 1, 2, 3라운드, 예를 들어서 1라운드에서 3점, 2라운드에서 내가 4점을 얻었으면 총 7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쌓아서 15점이 되면 또 승리. 이렇게 되는 경기래요. 그런 경기인데 3라운드가 끝났을 때 헝가리 선수하고 대결을 했는데, 결승전에서 헝가리 선수하고 대결을 했는데 그때 그 헝가리 선수가 13점, 박상영 선수가 10점, 이런 상황이었대요. 자, 3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헝가리 선수는 2점만 얻으면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찌르기만 하면 점수를 얻어서 둘이 동시에 찔러요? 그럼 둘 다 점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박상영 선수는 자기가 아무리 찌르더라도 찔림을 2번 당하면 지는 거예요. 은메달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막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헝가리 선수가 1점을 더 얻었어요. 10대 14가 됩니다. 자, 헝가리 선수는요, 1점만 얻으면 금메달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모든 관중들과 해설하는 사람들, 뭐 코치, 모든 사람들이 올해는 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자,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관중석에서 크게 외칩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박상영 선수가 아마 그 말이 굉장히 큰 힘이 됐나 봐요. 그래서 화면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스스로가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이 말을 계속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기적이라고 불리는 장면이 연출이 되죠. 14대 10점이었는데요. 연속으로 5점을 따서 박상영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박상영 선수는 도대체 어떻게 우승할 수 있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요, 잠깐 쉬었다가 도대체 이 선수가 어떻게 우승할 수 있었지? 자, 중요한 거, 쉬시면서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그러게 박상영 선수 어떻게 우승했지? 라는 생각하시면서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